네, 안철수 의원이 꿈꾸던 무공천 선거는 정치 현실의 벽을 결국 넘지 못하고 방향을 틀어야 했습니다. 기호 2번을 다시 달게 된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그 파장이 몰고 올 6.4 지방선거, 판세 변화 등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강승규, 문학진 두 전 의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강 의원님께 질문 드리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안철수 대표가 이런 걸 기치로 내걸었을 때, 그리고 계속 대통령을 만나자고 했을 때 이 약속이 끝까지 갈 거라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전문가로 보셨을 때 언젠가는 바뀔 거라 생각했습니까? 바뀔 거로 예상을 했습니다. 예.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 새정치를 명분으로 여러 차례 그 어떤 의도 기회 때마다 어떤 그 사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안건을 제시를 했습니다만 그때마다 후퇴를 했습니다. 이번이 예. 네 번째인데 역시 그 선거 임박해 오면서 본인들의 어떤 통합의 명분들이 실제 현장의 목소리에 뒤져서 이를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고요. 결국 새정치의 의미들이 이번 그 퇴색으로 이제 사라졌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 의원님은 어떻게 예상하셨습니까? 그냥 갈 거라고, 특히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이제 선거라는 게 축제이면서 동시에 이제 전쟁이거든요. 예. 그 전쟁이라 하면 이제 거기서 한쪽이 이기면 한쪽은 살고 지면 죽는다 이런 건데, 이 기초 공천 여부와 관련한 이 논란은 아주 오래된 겁니다. 그런데 지난 3월 2일 안철수 대표, 김한길 이제 두 분이 이 기초 무공천 문제를 가장 큰 그 명분으로 걸고 이제 신당 창당을 선언을 했는데, 사실은 그게요, 첫 단추가 좀 잘못 끼워졌다, 우리는 그렇게 봤어요. 예. 왜냐하면 뭐 기초 무공천이 곧 정치 개혁인 것처럼, 새 정치인 것처럼 이렇게 두 분이 표방을 했을 때 사실은 당내에서 많은 우려가 있었거든요. 예. 기초 무공천이 왜 꼭 그게 이꼴 새 정치냐? 그 좀 핀트가 좀 잘못 맞았다. 이렇게 봤고, 그다음에 3월 2일부터 이제 그 여론조사에서 이제 지금 무공천 철회 오기까지 한 5주 걸렸잖아요. 이 5주 동안 이 당내가 뭐 거의 카오스였어요. 뭐 거의 뭐 저 혼돈 그렇죠. 그 자체였다고. 예. 특히 이제 직접 당사자인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출마하려고 하는 분들이. 지역에 계신 분들 만났었어요? 아, 그럼요. 뭐라고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이제 쭉들 만나봤는데, 이게 말하자면 이런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광역단체장, 이 의원 후보는 이제 기호 2번으로 그냥 나갑니다. 그런데 기초는, 공천을 없애버리면, 이게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게 돼 있어요. 현행법이. 우린 전에 그걸 잘 몰랐습니다. 그런 예, 규정을. 예. 그러면, 우선 하여튼, 자기가 실제로는 이 당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탈당을 해서, 예. 무소속이면 지금 5번 이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기호가. 예. 그것도 다 이제 각자 추첨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한 지역에서 시장 나가는 사람은, 저희 지역 예를 들면 하남시장 나가는 후보는 추첨을 해서 5번을 뽑고, 또 하남시의원 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7번 뽑고, 예. 또 어떤 사람은 뭐 9번 뽑고, 아하. 이렇게 중구난방이 되죠. 예. 이렇게 되면, 제가 이제 지난 4년 전에 2010년 지방선거, 제가 그때 국회의원이었는데, 투표소에 딱 들어가가지고 저도 헛갈리더라고요. 예. 그때는 우리가 기호 2번으로 쫙 돼 있었음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7개를 찍어야 되거든요. 예. 광역단체장부터 교육위원까지. 예. 근데 그때는 기호 2번으로 쫙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 헷갈리는데 예. 7개나 되니까 예. 이번에 만약에 무공천에서 무소속으로 나가서 누구는 5번이고 누구는 7번이고 우리 당 후보들이 그렇게 될 경우 사실 이 골라찍기가 져야 하겠지만 예. 상당수 분들이 아마 그게 어려울 겁니다. 그러면 예. 전열이 막 흐트러지는 거예요. 예. 전열이 이 기초가 밑동인데 지방자치 진짜 밑동인데 예. 이 뿌리인데 예. 이게 막 흐트러지면요 광역 선거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저희는 준다고 봐요. 짧게 하나만 더 질문드리죠. 예. 그래서 이제 바뀌었잖아요, 무공천 철회로. 그러고 나서 지역 분위기는 솔직히 어떻습니까? 제가 뭐 솔직히 이 문제를 가지고 뭐 신문 기고도 하고 당 중앙위에서도 발언도 하고 그다음에 방송에 나와서도 말씀드리고 좀 적극적으로 했는데 그 이유는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는 정말 필패다. 이게 당내에 아주 광범위한 그런 의견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무공천철에 이제 공천으로 공천 부활 이렇게 되니까 바로 저한테 고맙다고 하시는 분들이 뭐 다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제 안철수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무공천 철회에 대한 그 내용을 간단하게 듣고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 잠시 보시겠습니다. 과정이나 이유야 어떠했든 저희들마저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드립니다. 당내에서도 야당이 선거에서 참패한다면 정부 여당의 독주를 견제할 최소한의 힘조차 잃게 될 것이라고 걱정하셨습니다. 그것이 정치개혁에 대한 제 생각과 엄중한 현실 사이의 간극이었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당원의 뜻은 일단 선거에서 이겨 정부 여당을 견제할 힘부터 가지라는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후 당원의 뜻을 받들어 선거 승리를 위해 마지막 한 방울의 땀까지 모두 흘리겠습니다. 네, 사실 정당이라는 거의 목표는 정권을 잡는 거고요. 그게 대권이건 뭐 의회 권력이건 지방선거의 권력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게 있는데 기호가 중구난방이 된다. 새누리당도 이번에 검토를 했었잖아요. 만약에 새누리당 의원들, 그러니까 후보들이 1번을 못 받고 뭐 몇 번 왔다 갔다 했다면 반발이 컸겠죠. 지금 문학진 의원께서도 지적한 것처럼 정치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나는 명분입니다. 예. 정치를 왜 해야 되느냐. 아하.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의원 또 그리고 새정치연합이 내건 것이 예. 어떤 새로운 정치, 구태 정치를 벌이고 새로운 정치인데 예. 그 새로운 정치의 그 제1 모토로 내세운 것이 기초단체의 공천을 없애서 그렇죠. 국회의원들의 종속된 어떤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생활정치 또 주민의 정치 국민에게 돌려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새정치연합도 또 안철수 의원이 그 두 당의 통합 명분으로 세운 이 부분 등을 포기함으로 해서 새정치를 걸었던 명분이 없어진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구도가 새누리당이라든지 민주당에서 어떤 선거에는 구도가 필요한데 그 구도에 있어서 민주당 또는 새정치연합이 내세울 이 선거의 구도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혼선이 될 것이고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난 대선에서 공약 걸었던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성, 의원 논란 때문에 명분을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했던 것이죠. 그런 구도들을 지금 이제 새누리당은 1번을 차지했었고 2번을 이제 민주당이 또 새정치연합이 다시 찾게 된다면 예. 국민들이 여기에서 어디에다 더 방점을 둘 것이냐 이런 얘기죠. 예.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초단체 공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다시 바로잡은 것이 이제 지방자치를 임하면서 시작한 시점이고요. 새정치연합 측에서는 이를 두 당의 통합 명분으로 삼고 통합을 한 지 뭐 얼마 되지도 않아서 다시 이를 전격 처리를 함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2번의 실리, 2번을 다시 찾게 되면서 얻게 되는 어떤 전투에서 승리 이런 부분 등이 명분을 알겠습니다. 잃어서 예. 결과적으로 지방선거의 어떤 전쟁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국민들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요. 저희 아래 화면 하단에 지금 높은 현실 정치의 벽이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두 전직 의원이시니까요. 솔직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마을 잘 살게 하겠다는 게 공약이고 그게 정치인이 해야 될 일이죠. 그런데 아니, 우리 마을을 잘 살게 하는데 우리 자식들은 굶어 죽이고 어떻게 나름 집만 다 잘 살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사실 우리 집도 잘 먹고 잘 살아고 다른 집도 잘 먹고 잘 사는 게 솔직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지방 의원, 구의원 또는 시의원들이
뜻을 같이 못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그 현직에 있는 그 국회의원과 다른 선택을 가야 되는 지금과 같은 공천도 안 주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실제로 그 지역구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왜 이 기초자치단체의 무공천 문제가 나왔냐면 국민들이 현실 정치, 국회의원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또 기초의원 등 이런 정치 그 인에 대해서 불신의 벽이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민자치 생활정치를 하자고 하는 기초 그 어떤 그 자치제마저도 예. 이런 공천 문제 때문에 너무 그 혼탁해지고 또 주민들의 어떤 이익과는 괴리가 되니 이 부분들을 정리하자 하는 것에 이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또 도로 국회의원들의 귀속되는 또 주민자치 네. 이런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에 대해서 그 불신을 가졌던 것이고요. 예. 과연 그러면 다시 새누리당이든 새정치연합이든 이 부분에서 공천을 하게 된다면 주민의 뜻과 맞는 그런 그 어떤 그 공천이라든지 자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 경선 과정 또 선거 과정 그리고 앞으로 공천 이후에 지방자치 또 4년이 이런 부분들을 담아내느냐 정말 주민의 이익과 또 국회의원이라든지 기초의원의 이익이 일치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은 여전히 의문으로 남게 된다고 봅니다. 문 의원님, 더 이제 노골적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나한테 도움 안 받은 구의원, 나한테 도움, 물론 그게 뭐 나쁜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뭐 가지고 있는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나한테 도움받지 않은 구의원, 시의원이 내가 다음에 선거 나갈 때 도와준다는 보장이 없는 게 현실 정치 무슨 아니에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젠 저희가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됐잖아요. 근데 그 되기 전에 이 통합, 합당, 신설 합당, 신당 출범을 이제 최종 추인하는 민주당 마지막 중앙위원회 회의가 지난 3월 21일 날 있었습니다. 그날 제가 발언을 이렇게 했어요. 거기 이제 민주당 했던 사람들만 이제 김한길 대표, 안철수 대표는 민주당이 아니었으니까 이제 없었고요. 한 400여 명 있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무공천으로 그냥 가면 예. 이번에 우리 기초 후보들은 다 이제 탈당해서 무소속 가야 되는데 나는 이걸 이렇게 본다. 말하자면 각자 뛰어서 각자 도생하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는 정말 생사가 걸린 문제인 중요한 이 지방선거에서 당이 손을 딱 놓고 자 각자들 알아서 하시오 해놓고 그렇다면 우선 첫째는 이 전선이 이렇게 제대로 형성이 안 되기 때문에 사분오열되고 질이 멸렬하기 때문에 예. 이번 지방선거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통령 선거에도 그 영향이 직접 미칠 것이다. 왜냐? 방금 우리 저 앵커 말씀하신 대로 당이 그 기초, 우리 당의 정말 뿌리인 밑동인 이 기초 후보들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하고 알아서 해라 해놓고 정작 국회의원 선거 때 대통령 선거 때 당신들이 당을 위해서 뛰어달라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과연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겠느냐. 예. 난 그걸 걱정한다. 그래서 당원들 뜻을 물어야 한다고 제가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예. 그건 정말 이 당이라는 게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뭉쳐서 가는 집단 아닙니까? 동지적 관계거든요. 예. 근데 동지들을 이렇게 그냥 방치하고 알겠습니다. 알아서 해라 하면 이 동지적 어떤 그 결속이 생기기가 어렵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이번 그 여론조사에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론조사를 할 때 그 문항의 중립성에 대해서 좀 논란이 돼서 이번에는 여론조사 전문가를 잠시 전화로 연결해서 그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브레인의 이병일 상무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그거부터 질문드리죠. 여론조사 문항을 만들 때 앞에 전제 조건, 뭐뭐뭐 한다면 이게 실제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나요? 특히 이번처럼 새누리당은 공천 안 한다는데 이게 투표를 할 때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영향을 주었다고 보고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론조사 문항을 만들 때는 여러 가지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하기 위해서 가장 콤팩트하게 질문을 합니다. 예. 근데 이번 사안과 같이 여러 가지 각 진영 간의 이해관계가 갈릴 경우에는 주장을 하게 되죠. 예. 근데 그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다소 균형에 좀 차이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 설문 내용을 보시면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은 기초공천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새누리당은 공천을 강행하고 있다. 이거는 어느 한쪽의 의견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전제인데요. 이 전제 자체가 새누리당은 공천을 하고 우리는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또 한 번 깔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예. 불공정하다는 거를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실제 의견을 묻는 문항이 이제 그 찬성과 반대로 나눠지는데 한쪽에서는 새누리당이 공천을 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선거가 된다라고 하는 전제,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요. 예. 그다음에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쪽의 의견은 다른 설명이 없이 애초에 무공천 방침대로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의견이 좀 더 소극적이다 그런 표현이 되고, 제가 볼 때는 이 두 의견이 등가성을 갖기 위해서는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의 전제가 무공천 방침대로라기보다는 예. 국민과의 약속대로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하면 공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 아하. 더 좀 올라가지 않았을까 뭐 그렇게 예. 좀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약속이라는 말이 빠져 있었군요. 예예.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새누리당 그리고 이제 새정치연합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드는데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 30초 정도밖에 시간을 못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새정치연합의 새정치가 실종이 됐느냐, 새누리당이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느냐, 이런 구도들이 이번 전국에 이번 지방선거의 어떤 쟁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예. 새누리당이 저는 승리할 것이다. 새정치연합이 명분을 잃었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새정치연합이 이기겠다고 말씀을 하실 거는 뻔한 것 같은데요. 아니 뭐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려야죠. 예. 저는 어쨌든 이 기초 무공천과 관련한 기초공천과 관련한 이제 논란이 일단락이 됐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각종 언론이 다들 이제 쓰는 이야기가 이제 그런 룰과 관련된 데 대해서 이렇게 이제 자꾸 논란하지 말고, 예. 정작 이 지방선거에서 너희 당이 뭘 주장을 하고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국민을 향해서 그런 전략을 세우고 국민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동의를 받을 수 있으면 예. 저는 뭐 마땅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요, 여당, 야당의 대표가 국민 앞에 좀 같이 모여서 이번 건에 대해서는 둘이 공동으로 좀 사과를 하는, 두 당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도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승규 문학진 두 의원과 전 의원과 함께 이번 지방선거 분석해 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